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 약 70만 명,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무료 검사 및 진단, 감별 검사비 지원, 전문의와 함께하는 치매 상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 물품 제공, 맞춤형 1:1 사례관리 및 실종 노인 발생 예방,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 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1년마다 치매 검진은 필수. 진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 지역 현안인 생활 폐기물 매립장. 포화 상태인 이 매립장이 이전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남해읍의 한 부지가 선정됐는데 주민투표까지 마쳤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읍 남별리의 생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로 남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모두 여기로 모입니다. 이곳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만 평균 30톤. 지은 지 20년이 다 되다 보니 당초 계획한 매립 용량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매립장에 제방을 쌓는 방법으로 용량을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지금도 이 쓰레기에서 많이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침출수 양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히려 바다 오염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때문에 신규 매립장 건설이 지역 하두로 떠올랐는데 최근 입지선정위원회가 새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당초 위원회에서 추진하던 3개 마을의 반대가 심하자 또 다른 마을을 물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해읍 평엘리의 한 마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차례의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 부지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도 마을의 발전에 지장이 없고 들어서더라도 마을에 큰 발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축구장 7개 규모로 향후 40년 정도 쓰레기를 묻을 수 있습니다. 또 침출수와 악취를 막기 위해 건물 지붕을 만들고 악취 제거 장치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접한 마을에는 주민지원금 30억 원이 지급됩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농사 짓고 할 때는 자식들 있으니까 그래 했는 모였는데 지금은 다 할매들 혼자서 힘이 없으니까 농사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저런 게 이제 시설물을 들으면은 금액이 얼마 되니까 하려면 호당이 얼마 들어간다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부지 선정과 별개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하동군과 논의 중인 소각시설 광역화 카드가 성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됐던 남해군. 계획대로라면 2022년쯤 새 매립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해에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뿐만 아니라 소각장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와 하동이 함께 광역 소각장 설치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공모한 광역 소각장 활용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남해군은 현재 소각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하동군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새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 하동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 방침도 소각장의 강력화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2020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하동군의 제2폐기물 처리장 소각열 활용 시설하우스 조성 사업이 예비로 선정됐습니다. 신설될 남해하동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활용해 하동 금성면 일원 33,000 평방미터의 고수익 작물 재배용 하우스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자원 활용과 지역 주민 소득 지원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린 겁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 극복과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순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내년 환경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는 민간 투자 부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역민과 지자체의 의지도 높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추진 소식에 하동군은 기대감과 함께 지역 공감과 장기적 효과 등을 따져가며 주요 공모 사업들에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성과, 눈에 뭐 확 들어오면 이게 성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먼 장래를 보고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역 주민 복지 향상으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지 남해와 하동의 광역소각장 추진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준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는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우주항공과 에너지 관련 산업에 집중돼 왔는데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역 의약 바이오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소 침체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설립돼 2013년 진주 지역 최초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된 아미코젠. 원천 기술인 유전자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 효소를 사업화했고 바이오 의약 소재 산업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의약 소재 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이 작은 데다 인근 중국 시장은 소재 단가가 비교적 낮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미코젠은 그동안 의약품 소재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 완제품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약 완제품 개발과 임상까지는 높은 기술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 중소기업으로선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 진주 지역 첫 의약 완제품 생산을 위해 아미코젠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진주시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세라믹기술원이 최근 보톡스 효과를 나타내는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냈는데 해당 기술을 아미코젠에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세라믹에도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특히 이것은 바이오 신약의 경우는 발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자성 세라믹을 이용하면 쉽게 또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진주시와 굉장히 밀착해서 일하고 있고 현재 보톡스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간 7.5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11%를 넘어섰지만 신경독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생산 체계가 복잡하고 시술 효과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라믹 기술원과 아미코젠이 개발하는 신약은 보톡스 대비 안전성을 3배 이상 높였고 주름 개선 시술 효과가 10분 만에 나타나는 등 기존 단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내년부터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임상을 거쳐 2028년에는 신약을 출시한다는 계획. 예정대로라면 서부 경남 첫 제약회사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번 보톡스 펩타이드는 이런 의학의 원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 산업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규모나 또 이런 거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이 의학 산업은. 그래서 더 큰 미래를 키워가려고 기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 진주 지역 바이오 기업은 모두 80여 곳. 하지만 거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관련 기업이며 그나마도 스타트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업 사례가 지역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주 지역 바이오 산업 자체가 조금 주춤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MOU 체결이 다른 바이오 기업들한테 큰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희 진주시에서도 우리 진주 지역 바이오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아미코젠의 기술 협력이 지역 최초의 신약 생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시단위 지자체와 비교해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군지역. 그만큼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모니터링 활동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함양에서 시민 모니터링단이 발족하고 의정평가 보고서까지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군정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함양군의회. 의정활동 전반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긴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특히 정례회가 아닌 각 상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일쑤. 하지만 지난 7월 함양에도 시민단체 중심의 의정참여실천단이 발족했고 최근 올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서까지 발간됐습니다. 의회, 군내 돌아가는 살림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관심은 있었지만은 역량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금년에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해갖고 마침 우리 팀장이 좀 그런 관심이 더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노력 끝에 의정참여실천단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이어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힘을 빌렸습니다. 특히 평가활동 시작 전 전문가 초빙을 통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모니터링 노하우와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 설정을 사전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기준엔 측정 지표와 방식, 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의정참여단은 출석률과 5분 발언 등 수치 지표와 발언의 전문성과 구체성 등 정성 지표를 모두 기준으로 삼았고 피감 기관인 함양군의 답변과 자료 제출 여부도 평가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요 책자본 나오지만 4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한 개인이 보는 주관적보다는 우리가 모니터링 그 팀원이 보는 객관적인 눈으로 그 적어도 3명 이상이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 개인의 주관에 흐르지 않게. 기준 설정 후 하반기 의사 일정을 모니터링한 평가에선 짧은 기간임에도 여러 지적 사항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의 일방적인 자기 지역구 챙기기,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문제점이 발견된 행정 조치에 대한 시정 불이행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내용이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의정참여실천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군과 군의회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자기들 잘한 의원들은 내일 우리가 그 우수 의원 그 시상도 하면서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되고 모자란 부분은 모자랐다고 이렇게 이제 시민들에게 정난하게 숨김없이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에선 처음 시작된 시민단체의 군의회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 이들이 함양 군민들의 또 다른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은 모습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사천 소재 MRO 기업인 한국항공서비스 킴스가 27일 제주항공과 B737 기종 13대를 정비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킴스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제주항공 여객기의 동체와 날개, 배선, 객실 등 기체 중정비를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킴스 측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함께 항공사와 상호 전략적인 제휴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 9월 취득한 B737 기체 정비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택세 후보가 상대 후보인 박은경 후보의 사퇴로 27일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선관위는 27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김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김 신임 진주시 체육회장은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복합 스포츠타운 조기착공과 동호인 클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2009년 진주시 생활체육회 활동을 시작으로 2011년 진주시 배구협회장에 취임했으며 2018년부터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첫 창당대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을 비롯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과 김유근 경남신당 기획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창당대회에선 새로운 보수당의 로고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이번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8일 대구, 29일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지역 창당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중앙당 창당대회는 내년 1월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유승민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보수는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데 저 세력들보다 우리가 더 유능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경방송 12월 시청자 자문위원회의가 27일 개최됐습니다.
서경방송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회의에선 서경방송의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시사기획 S, 진양호 동물원의 봄은 오는가 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채널 8번의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건의,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겨울이지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한 번씩 찾아오는 반짝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추위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면역력에 좋은 수산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7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갑오징어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백혈구와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단백질 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갑오징어는 2마리 10,000원, 큰 것은 3마리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단백 식품으로는 꽃게가 있는데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칼슘도 풍부한 꽃게는 작은 것은 1kg에 4-5마리가 25,000원, 큰 꽃게는 1kg에 2-3마리가 35,000원에 판매됩니다. 아연과 철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요. 특히 굴에 이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굴은 1kg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아기도 면역력 증진에 좋은 영양소인 비타민 A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특히 겨울철 제철인 대구에는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B1도 풍부한데요. 대구는 한 마리에 35,000원에서 45,000원, 아귀는 한 마리 10,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생생 바다 소식 김나임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서경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겨울 여행 계획 다들 세우셨습니까? 최근 밀양의 펜션들이 변신을 시도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얼굴을 그려나갑니다. 3분이면 뚝딱, 순식간에 나만의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쑥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자신과 닮은 귀여운 그림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캐리커처는 밀양의 한 펜션 주인장이 손님들에게 전하는 선물입니다. 앞에 하천이 있어서 힐링도 하시고 사람들이 캐리커처 그림도 손님들한테 무료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조그만 미니 당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밀양 펜션 곳곳에서 겨울 손님들을 이끌기 위해 단장이 한창입니다. 최근 국내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펜션 업계가 주춤한 상황. 여름 손님이 대부분인 얼음골, 밀양댐 등 인근 펜션 200여 곳에서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특색 있는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해 포토전을 꾸미고 연말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LED 전구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또 밀양의 농특산물을 수확하고 피자, 치즈 만들기 등 각종 체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펜션마다 나름 이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시면 겨울 풍경도 너무 예쁘거든요, 밀양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의 펜션들이 숙박객 사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연말을 맞아 남해군이 독립유공자 유족가정 위문에 나섰습니다. 군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직접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가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군수는 27일 창선면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고 박춘근 선생의 유족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또 군은 이동면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이들의 집 수리 현장을 찾아 위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하동군이 공사 관리 감독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렴 교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사관리감독 공무원과 전 담당 주사,
국과장들과 읍면장들이 참석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토요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위험 등급을 보면 진주와 사천은 높음 단계 예상되고요. 그 외 서부 경남 지역은 다소 높음 단계 전망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건조한 대기는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지수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진주 영하 6도, 사천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8도에서 9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새해 첫날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 인타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